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아, 지도로 보는 역사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뒤가 좀 이상하죠? 제가 여기가 제 방이에요. 그런데, 아,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뒤 백그라운드를 잘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거실로 이렇게 옮기고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제 방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그 화질이 좋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 아니거든요. 유튜브로 갈 때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사람은 오자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자서라고 하면 상당히 유명한데, 오자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가면 이렇게 좀 어설프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자서 이 사람은 인생이 무협지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고사성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고사성어가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크네요, 생각보다. 예.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모도원 그 외에도 뭐 굴묘편시, 동병상련, 부관참시, 또 도행역시 그거는 이제 원래 일모도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 와신상담이라든지 오월동주 이 두 개도 이 사람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관련 얘기를 좀 하는데 한 사람 얘기만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추가하면서 그래야 지도가 나오거든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죽이고, 예, 디스플레이 캡처로 갑니다. 예. 지금 여기 중국이죠. 오자서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오자서가 그 여기 그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국 칠웅이라고 할 때 진초 재현 한위조라고 해가지고 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춘추 시대 때도 춘추 오패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외우듯이 뭐 제의 환공, 진의 문공, 오의 부차, 그 다음에 월의 구천 그러면서 초의 장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공 이런 경우가 많고 뭐 부차나 구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름을 불러버리는데 초나라는 장왕이라고 해서 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뜻도 되겠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굳이 꼭 강력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독립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나라가 어디냐면요. 자, 중국 지도로 다시 갑니다. 이건 구글 어스인데 구글 지도로 갑시다. 예,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성들이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이제 저기 허난성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장안이 있는 여기 산시 그러니까 섬서성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요 두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거기가 아니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후베이 그러니까 호북성입니다. 호북. 그 다음에 요 밑에 후난, 호남. 그런데 주로 얘기는 이 후베이, 호북성에서 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베이성 여기가 우리가 삼국지 보면 나오는 얘기의 글쎄 한 70%는 여기서 진행이 돼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라고 하면 소설 삼국지는 대개 이제 유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비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총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촉 산말리라고 할 때 여기 중경 여기가 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성도 여기가 이제 촉입니다. 그래서 파촉인데 여기가 중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얘기가 진행이 되었던 것은 이 호북성에서 얘기가 가장 진행이 많이 됩니다. 호북성에서 가장 큰 도시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우한.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왔다 안 왔다 해서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우한입니다. 그런데 원래 초나라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글로 징저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주입니다. 옛날에 그 관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죠. 이 형주라고 하는 곳인데 요 형주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 초나라의 수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주에 가보면 그 당시 성이다라고 해서 형주 고성이다라고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잠시만 비디오 캡처를 죽여버리고 아니죠. 비디오 캡처는 살리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죽여버리고 다시 윈도우 캡처로 가면은 예. 여기 있네요. 예. 요게 이제 형주에 가면 자기를 형주 고성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형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성의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때깔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지은 성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개축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성은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형주라고 하는 곳이 초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번 가봅시다. 다시 구글 어스로 갈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부근입니다. 여기가 이제 형주입니다. 보면은 뭐 제법 이제 도회지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아마 인구도 제법 될 겁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의 직선의 도로가 보입니다. 예, 국도 55번이죠. 원래 국도 같은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숫자가 두 자리면은 좀 중요한 국도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형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입니다. 직먼. 이것도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일 겁니다. 지금 이 형문 여기서부터 형주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하면요. 자, 거리 찍어 볼게요. 형문의 요 부분에서 저 북쪽 부분에서 선택하겠습니다. 길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형주까지 요 정도까지 형주는 중심부로 찍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길하고 최대한 한 맞춰줘 보조기.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대충 얼마가 나오느냐면 이 정도 되면 86.39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100km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군사가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도 한 3, 4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타면 좀 빠르겠지만 보병하고 같이 와야 되니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형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초나라의 문입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세력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내려와서 초나라를 침범하고자 할 때는 그 당시로서는 별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 길로 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안 드려서 조금 혼동이 되실 텐데 지금의 국도와 그 당시의 그 공격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국도를 처음 만들 때 원래 있던 길들을 중심으로 쭉 만든 것들이 국도들이고 오래된 국도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요즘 고속도로는 조금 다르죠. 요 형문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형문에서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우리나라 글로 향양이라고 적어놨죠.
한자로 정확하게 양양입니다. 요 양양이 우리나라 그 강원도에 있는 양양하고 한자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에 1400 몇 년이더라. 1416년인가?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이름을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쓰다가 조선 초기에 그런 이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양입니다. 요 양양에서부터 쳐들어오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양양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가 양양입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낙양이 어떻고 장안이 어떻고 함곡관이 어떻고 얘기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힘이 있을 때는 양양은 이 세력의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진나라가 힘이 있을 때는 양양이 진나라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양에서부터 물론 진나라가 이 길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가다 보면 산문샤 여기가 바로 함곡관이었죠. 그럼 함곡관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편한 길로 왔을 겁니다. 요 양양을 전략 요충인데 양양을 점령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초나라를 침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뭐 낙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만약에 낙양 여기서 출발을 했다 해가지고 양양까지 하면은 지금 직선 거리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금 곡선으로 옮겨주죠. 한 300km 조금 안 되죠. 요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양을 딱 침범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양양에서 형문, 형주까지 내려오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 요 양양입니다. 지금도 이름은 똑같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름을 그대로 쓰는 나라들이 지금 도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양은 전략 요충지로서 조조 그리고 관우 그리고 영가인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진나라 때 얘기죠. 서진 때 얘기죠. 영가인안. 그 다음에 남송과 몽고가 또 한판을 벌인 곳이 요 양양이라서 전략 요충입니다. 아무튼 두 자리 숫자의 국도가 만나는 지점은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다시 이제 오자서 얘기로 들어가시죠. 여기 쭉 가가지고 예 좋습니다.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오자서가 성이 옷이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오나라하고는 원래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초나라 사람이니까 아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쭉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벼슬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어디로 치느냐 하면 정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칩니다. 그 정나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정주. 보통 우리가 하남성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라고 하면 대개 이제 여기 낙양이라든지 그 다음 여기 개봉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낙양에 있는 나라는 크죠. 그런데 그렇게 큰 나라가 못 되고 언제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갔을 건데 얘기를 그 사마천 사기를 읽어보면 중간에 그 계속 자객들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자객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자객들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이 자객을 만나서 죽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렇게 큰 길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창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주까지 상당히 긴 길이죠. 이것도 거리 한번 볼까요? 여기 형주에서 정주까지 지금 보니까 아마 뭐 이렇게 갔겠죠? 대충 이렇게 가니까 5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를 갔던 겁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갔느냐? 당연히 걸어갔죠. 근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또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고생해서 갔을 겁니다. 최소한 3주? 3주 이상 걸렸을 겁니다. 여기에 갔는데
여기에 막상 갔더니 제일 처음에는 받아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요. 오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오나라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나라의 수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곳이 수저. 요즘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도 가 있는 소주입니다. 그런데 정주에서 수저우까지 갈 때 과연 지금 뭐 길이 글쎄요 어떻게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갔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제후국들이 워낙 많고 한 번 국경을 넘을 때마다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잡혀가지고 압송될 수도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는 힘을 쓸 수 있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읽어보면 오자서가 5초 국경을 통과할 때 뇌물을 주고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초 국경이 어디냐 하는 것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5초 국경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오나라인데 항저우 여기만 해도 월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오고 이거는 월입니다. 서로 원수입니다. 아주 사이가 나쁘고 지금도 사실은 이 강소성하고 이 절강성이 사이가 좋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아무리 오나라가 힘을 쓰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월나라를 이렇게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장강, 양자강의 북쪽으로 이렇게 쭉 갔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갔는데 초나라의 세력이 그러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는가의 문제겠죠. 초나라 세력이 여기에서부터 대충 요 정도까지 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산 밑에까지 지금 우한이라든지 황석 여기까지는 충분히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야 되겠죠. 국경은 국경이 돼 상당히 형식적인 국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합비, 허페이 여기를 거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해보죠. 정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신양 정도로 왔다가 다시 루안으로 해서 합비로 해가지고 남경 쪽으로는 아마 안 갔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주로 해가지고 소주까지 하면은 한 919km,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죠. 이 거리를 도망을 쳤을 겁니다. 아까 500km 이상 도망치고 또 얼마 있다가 한 1000km 정도를 도망을 아마 쳤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합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비가 원래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사기 열전에 보면 화식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허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안휘성인데요. 원래 초나라의 영향권 밑에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춘추시대 중기 이후에 이 오나라가 힘을 얻게 되면서 이 나라가 주로 합비 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예. 어차피 여기 산입니다. 그래서 자연 경계가 이루어져 있고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려면 이 부분이 돼야 될 건데 이 부분이만 잘 막아버리면 지금 여기 강이 쭉 흐르고 있죠. 이 강이 바로 장강, 양자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막아버리면 서로가 침범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초나라가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합비, 여기 허페이를 초나라가 주로 영향권 안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오나라가 힘이 생기면서 몰아내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오나라가 이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오자선은 아마도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왕의 마음에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초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초나라 공격로는 어땠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수공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쭉 받아보면 이 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이 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양쯔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구강시라든지 여기 안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 하구에서부터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강을 보면요. 여기 이제 양쯔강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넓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강 폭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있고 요 부분 강만 하더라도 2km가 넘습니다. 강 폭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쭉 가다 보면은 강을 따라갑니다. 아우, 하도 확대를 했더니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잠시만, 이제 우한이구나. 예. 여기에 보면은 악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악양.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양루라고 하는 그 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보가 등악양루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거기에 있는 호수가 이게 바로 동정호입니다. 무협지 보면 허구 헛날 나오는 동정호입니다. 보면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여기는 호수가 아닙니다. 요걸 한번 재보죠. 넓이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예, 호수가 넓이만 한 26km 정도가 되고 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 한번 재볼까요? 뭐 길이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거만 해도 한 46.74km니까 50km. 그러니까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요 동정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호북, 호남으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계속 가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요 강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요 강을 계속 따라가 놓으라면 우한이 있었고 의창 여기네요. 요 부분이 여기네요. 예, 여기에. 여기에 강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강을 확대를 이렇게 하고 나서 요 부분 한번 보죠. 가장 넓은 부분은 아니죠. 여기도 1.7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운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물론 육군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동 수단은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제 한번 보면 되겠죠. 수저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주까지 갔을 것입니다. 다시 실수했네요. 여기 어디서 출발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강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길들이 거의 강변을 따라서 난 길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그렇게 생각만큼 멀지 않습니다. 827km 정도 되니까요. 요 정도 거리를 쭉 배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복수전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캡처 지워버리고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악양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원래 오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자서만 얘기를 하려니까 또 조금 섭섭하고 또 오자서를 굳이 그 지도를 보면서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2편인데 여기까지고요. 3편은 아마도 서역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